각 의견들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독제도의 좋은 점들을 살려내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들, 정책들 작업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태에 따라 제도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오늘 우리 감리교 문제가 감독 제도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도에 있다는 응답보다는 제도와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감독의 역할을 잘 조정하고, 저는 감독의 권한을 많이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독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냐 2년제냐를 떠나서 감독에 너무 많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후보가 얘기한 대로 욕심도 생기는 거고, 치열한 선거전도 그래서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요즘은 지도력을 이렇게 분산하는 시대니까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4년제만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그 목회자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4년제를 고수하자 하는 분이 약 30%대에 이르고, 2년제 겸임제로 바꾸자 그러는 건 그 50%에 가까워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감독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을 잘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년제냐 4년제냐를 결정해야 될 텐데, 현재의 추세나 분위기를 보면 2년제로 바꾸어서 감독회장의 권한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 또 감독회장 싸움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감리교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부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다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본부에 대해서는 이미 한 3년 전에 컨설팅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줄이자는 거예요. 요즘 미니 정부, 작은 정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줄여야 된다, 무조건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국 같은 거 보강해야 되고, 응급부 같은 거 보강해야 되고, 그러나 또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야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본부는 반드시 해나가면서, 왜 본부가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전문성을 확보해서 본부는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연회는 행정을 하고 지방은 사업을 하는 이 체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부의 인력들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충원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분들은 전문적인 교양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해서 본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의 사역자들이 본부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섬김의 공동체로,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바꾸어지는 그런 영적인 변화의 모습들도 분명히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에 작은 본부를 만들고 경량화를 하되 효율은 극대화하는 그런 경영의 묘미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무엇보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인사 관리를 공정하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서 본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본부가 정책을 입안해서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감리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기관으로 작아도 효율적인 그런 집단으로 거듭나고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섬기는, 감리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와 또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내셔서 제 차례가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문제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 교육이 우리 감리교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정체성을 지키고 감리교회가 희망 있는 감리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특별한 정책들과 지원과 후원이 반드시 교회마다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8년도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200만을 상회한다고 그랬습니다. 8년을 살고 돌아오는데 900만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몇 년 전에 들으니까 800만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답니다. 요즘은 600만 대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요. 거의 절반에 가깝게 20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물론 부흥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노인 공동체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30년 내지는 50년 후에 미국 감리교회는 간판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데 지금 기독교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우리 감리교회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감리교 어린이들 13,000명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교회 교육이 사회 교육을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잡는 매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 교육, 차세대 교육을 손을 놓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를 위해서 교육센터를 활용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요. 교회 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에게 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교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되 요즘 감리교회 젊은 목회자들 중에 교육만 전념하는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 목회로도 진급을 하고 교육 목회로도 평생 목회할 수 있는. 예,